정부의 B2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리플을 보유하겠다던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제드 맥칼렙이 해당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돌연 리플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더욱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NFT 보유자를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 아이오닉 시티즌십을 운영합니다. 아이오닉 시티즌십을 통해 NFT 보유자들에게 독점적인 경험과 특전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현재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부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과 비은행 기업 모두에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만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영향이 손실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성지가 된 유명 게시글을 게시자가 직접 NFT로 발행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와글와글 떠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B2 대출 탕감 계획의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도 이번 제도에 포함됐지만 굉장히 일부라면서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 등의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갖고 채무 재조정을 대상을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권에 90에서 95% 이상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의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 연장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에 들어서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지원 등의 정책에 민간 금융회사를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 대환, 채무 조정 등 각종 지원 방안이 담긴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B2족을 성실 상환자들을 구제한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에 몰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드 맥칼렙이 보유하고 있던 리플을 전부 매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제드 맥칼렙이 8년간의 매각을 끝냈다 이런 내용이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리플의 CEO가 해당 내용을 공식화한 겁니다. 맥칼렙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로서 약 90억 개의 리플을 할당받은 뒤에 올 들어 보유하고 있던 리플 대부분을 매도해왔습니다. 그가 500만 리플을 보유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밖에 안 된 상황이라 투자자들은 더욱더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특히 맥칼렙의 매출 대부분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를 불법 리플 판매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플 투자들의 비난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NFT 보유자를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이오닉 시티즌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시티즌십은 이 아이오닉의 전동화 경험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인데요. 아이오닉 6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일정에 맞춰 지난 14일 공개된 이 아이오닉 6 NFT 컬렉션을 통해서 이 아이오닉 6가 추구하는 전동화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NFT 보유자들은 이 NFT 홀더 전용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입장 권한 및 아이오닉 6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와 또 아이템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일부 혜택은 보유한 NFT의 희귀도에 따라서 차별 지급되는데요. 메타버스 속의 패션과 아이템, 그리고 실물 기프트 카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6 NFT 컬렉션은 NF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방식이 아닌 무료 에어드롭 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현재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재심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국내 5대 거래소가 상장 암호화폐의 거래 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상장 유지를 위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거래소들이 갑작스레 연이어서 상장 암호화폐의 재심사에 들어선 것은 지난 5월에 테라 루나 사태에 따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다수의 프로젝트의 거래 지원을 유지하는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또 쟁글 등 여러 심사기관에서 등급 평가를 받아오도록 안내했습니다. 한편 거래소들의 평가 기준 강화와 또 재심사로 일부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칫 상장 폐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대해 하원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마련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법에 금융당국이 요청한 수준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은 비은행 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짐 하임스 금융위 소속 위원은 해당 법안은 은행과 비은행 기업 모두에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각기 다른 유형의 발행인에 대한 준비금의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만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테슬라가 작년 초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46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가 몇 개월 뒤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평가익도 크게 줄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앞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32,000에서 33,000달러대에 매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분기를 19,000달러대에 마감했다면서 지난 분기에 테슬라에게 4억 6천만 달러 혹은 주당 40센트의 손실을 안겨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 40% 낮은 38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피입 리을 디귿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아토마이즈가 러시아 정부의 지원하에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팔라듐인데요. 팔라듐은 금보다 비싼 금속으로 불리는 고가 희소 금속으로 러시아 전 세계 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작업은 러시아 현지 은행 로스뱅크와 협력하에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토마이즈와 로스뱅크는 모두 러시아 투자사인 인터로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로스 회장인 블라디미르 포타니는 지난 2019년 팔라듐을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죠. 이번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포타니는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팔라듐에 투자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면서 이는 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시대, 즉 토큰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디그치의 치옷 PL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VNBT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이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대출 상품인데요. 해당 거래소 이용자는 다이를 담보로 아르헨티나 페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누앗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최대 대출 가능 규모는 100만 누아레스로 약 3,333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VNBT CEO인 페데리코 오그는 아르헨티나는 국내에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은 인기가 없다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비읍 이응, 히읗 기역 이응입니다.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에서도 이곳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비은행 기업인데요. 서클의 글로벌 정책 총괄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단테 디스파르테가 결제 스테이블 코인 정책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행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클은 5조 달러 이상 USDC 온체인 거래를 안전하게 지원했으며 190개국 이상에서 USDC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코인리스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인 넬리 량도 은행에 국한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 기관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며칠 사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그동안 짓눌려 있던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2분기에만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의 투자 손실을 입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이들 주가를 둘러싼 먹구름은 아직 거치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시세 분석과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는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